안녕하세요, 디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33평형 아파트이고요. 감정평가 금액은 3억 8,300만 원입니다. 자, 이 물건은 아직 매각기일 일주일 전이 되지 않아서 매각 물건 명세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매각 물건 명세서가 3월 1일 날 나온다면 반드시 매각 물건 명세서를 꼭 보셔야 됩니다. 저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황을 찍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틀릴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자가 있습니다. 2019년 4월 3일 날 전입하는 전입자가 있는데, 이 전입자는 세입자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배당 요구를 했다면 매각 물건 명세서에 표시가 될 거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매각 물건 명세서에 표시가 되지 않겠죠. 그러면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현재 시점에서는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문건 송달 내역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특이한 게 하나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임차인신 배당 요구 종기 연기 신청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왜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을까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날 바로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죠. 자, 왜 이렇게 배당 요구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는지 송달 내역을 살펴보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송달 내역을 보시면 여기 보면 2020년 4월 3일 날 임차인 신씨에게 임차인 통지서를 발송했는데 폐문부재입니다. 폐문부재인 상태에서 다음에 바로 발송을 했을 때는 그냥 송달 간주 처리해버렸습니다. 즉 송달이 되지 않아도 송달이 된 걸로 치는 송달 간주를 처리해버린 거죠. 이렇게 한 번만에 송달 간주 처리하면 당연히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물건을 봐보면 충분히 그럴만한 상황이 합니다. 자, 이 물건 전입자가 2019년 4월 3일인데요. 자, 보다시피 근저당이 3개 있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근저당 3개 금액이 얼마예요? 거의 3억 5천, 3억 6천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금액에다가, 게다가 2019년 4월이면 바로 이때거든요. 이때 4월이면 그러면 이 근저당뿐만 아니라 이 가압류까지 있는 상태에서 전입이 들어왔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근저당과 가압류가 이렇게 많이 있는 상태에서, 물론 말소하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말소가 안 됐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말소가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고 세입자는 이때 들어온 걸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세대 열람 내역서를 열람해보면 여기에 자, 보다시피 방금 세입자 신씨가 있고요. 같은 열람 내역서에 주씨, 즉 소유자도 그대로 전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유자도 전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전입을 했다? 그러면 진정한 세입자가 아닐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잖아요. 소유자가 전입을 안 뺐으니까. 그 상황에서 문건을 발송했더니 폐문부재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진정한 세입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들어올 리도 없고, 소유자도 아닌 상태에서 소유자도 아닌 사람이 이 세입자가 들어오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송달 간주 처리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세입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그런 건지 증명을 했겠죠. 나 진짜 세입자 맞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배당 요구 신청서가 연기 신청서가 제출이 됐고,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신청서가 제출이 된 거죠. 2020년 12월 9일인데요 2020년 12월 9일이니까 자, 보다시피 배당 요구 종결이 2020년 12월 16일로 미뤄졌습니다. 7일이 미뤄졌으므로 미뤄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세입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실거래 내역을 한번 찾아봤더니 일단은 104A형이거든요. 전세도 금액이 있었습니다. 2억 얼마가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전세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월세도 찾아봤더니 이 물건은 지금 세입자가 2019년 4월 3일이고 1층입니다. 그러면 만약 계약을 했다면 3월달이나 2월달에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봐보면 2019년 3월달 여기에 2019년 3월달 여기에 1층이 있네요. 이렇게. 자, 1층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가? 물론 이것도 추측일 뿐이지 전세에도 2019년 3월에 1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이건가? 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자, 앞뒤를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에 9천에 50입니다. 9천에 50이고 여기에 3천에 95예요. 근데 여기 같은 1층임에도 불구하고 3,510? 너무 작죠?
이건 말도 안 되게 너무 작잖아요, 지금 금액이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이 물건은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이거를 말소하기 위한 조건을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보증 월세를 조금 해서 최우선 면제를 노린 세입자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확률입니다, 확률. 그렇다면 3,500에 10만원 들어왔는데 세입자의 최소 면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자, 최우선 면제 금액은 2015년 3월 20일 근저당 기준입니다. 2015년 3월 20일 근저당 기준으로 봐보면 2015년 3월 20일이므로 바로 이때입니다. 2015년 3월 20일이므로 서울 9,500 이하 3,200만원까지입니다. 아까 3,500만원이죠? 3,500만원이니까 3,200만원까지는 만약에 배당이 된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근저당이 한 번만 배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한 번 배당하고 그 다음에 두 번 배당, 또 여기 배당하고 나서 최우선 면제를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근저당이라고 한다면 2017 여기잖아요. 그러면 1억 이하 3,400만원까지니 3,500만원 중에 3,400만원까지는 거의 100만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보여집니다. 뭐 100만원 정도야 월세가 10만원이니까 10번만 안 내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각 물건 명세서가 나온다 하더라도 물론 이게 전세일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전세일 수도 있고 방금 제가 말한 월세일 수도 있지만 월세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지고, 그리고 어차피 사실은 낙찰받더라도 어차피 2015년 이후에 전입이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는 세입자입니다. 그러므로 인도 명령 시청하고 명도를 진행하면 되는 물건입니다. 게다가 이 물건 감정평가 금액이 3억 8,300만원인데요. 이 물건 시세를 보면 괜찮습니다. 시세를 보면 괜찮습니다. 마지막 거래까지 해서 본다면 보다시피 1층 거래도 5억 가까이 되는 거래, 나머지 지금 1월달에는 다른 층수는 6억도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최소 5억 이상이 되는 그런 물건으로 보이지는데 지금 3억 8,300이니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상황인 거죠. 문제없이 입찰해서 낙찰받으면 되는, 명도 확인서로 충분히 명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소개해보고 보게 되었고요. 세입자가 이렇게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세입 받지 못했다면, 그런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꼭 배당 요구 정기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서 진정한 세입자임을 알려준다면 이렇게 배당 요구 정기 연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꼭 이런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